진시황릉 얘기 중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낙양 석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낙양 석굴의 지금 시대적 배경은 북조 시기,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 슬쩍 넘어갔지만 뭐 한나라 얘기도 좀 하는 듯 마는 듯, 그 다음에 북조 북이 얘기,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얘기까지 전혀 안 들으셨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는 바로 지금 얘기한 저 앞에 시기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때까지를 하나의 큰 단위로 잡습니다. 당나라에서 다음 시대는 송나라인데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큰 변혁의 시기로 잡습니다. 보통은 그냥 개선서를 보더라도 하은주, 그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그다음에 한나라, 그다음에 위진남 북조시대, 그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당나라, 송나라 잘 넘어가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 당나라하고 송나라 사이에 아주 커다란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당나라 때까지, 즉 10세기 이전까지의 중국의 세계는요, 닫힌 세계, 뻑뻑 닫힌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10세기 이후 송나라 이후에는 열린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닫힌 세계라는 게 뭐냐면 너 어디 나가? 또 나한테 신고하고 가야지. 이렇게 국가가 백성들의 생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거죠. 따라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공간도 닫힌 공간에서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시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장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장에 담장을 치운 다음에 모든 상행위는 이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문을 만들어 놓고 시문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 같은 데 가면 이제 경주 월성 이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도 그 방이라고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촌이 있으면 아파트촌을 다 그 높은 담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출입하려면 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에서 이 사람들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는 것을 관리하는 거죠. 심지어는 상업행위도 다 막히는 세상. 그리고 반대로 보면 국가가 백성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당나라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떠오르는 이미지는 강력한 국가 권력 그런 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진시황의 라든지 한무제라든지 당태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를 하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송대 이후가 되면 10세기가 되면 크게 바뀝니다. 자,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당나라 수도의 모습인데요. 이 수도 안이 다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해서 구획이 되어 있어요. 구획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이 바깥에 담장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여기 있는 이 방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된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세계가 송대에 들어가면서 바뀌었습니다. 열린 사회로 바뀝니다. 그런 열린 사회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 오늘 세 번째 사례가 그림인데요.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곳이 대봉, 북송시대 수도인 대봉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세계가 방금 전에 봤던 바로 이렇게 닫힌 세상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이름이 청명상하도입니다. 청명절 있잖아요. 진용원절이 청명절이었는데요. 그 청명절 시기 연절기에 대봉, 당시의 대봉의 이름은 변경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 이름이 대봉이죠. 그 지금 대봉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길이가 5m, 다 피면 5m짜리 아주 긴 두루마리 그림, 폭은 24.8cm 그 정도 되는 그림이 폭이 5m 정도. 보다시피 북송에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북송말 휘종시기 이 휘종했다가 좀 있다가 이제 무슨 망하는 시기긴 합니다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다.
군사적으로는 저 북쪽에 있는 요나라 금나라한테 계속 깨지고 있지만 하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하고 풍요로웠던 그 시기 반경의 모습을 그린 거죠. 5m짜리인데요. 저부터 하나, 둘 다 이어져서 끝까지 두루마리 그림을 보는 방법 이런 게 더 저기 남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다 펴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박물관 같은 데 보면 다 5m가 아니라 한 3m짜리도 다 펴놓고 우리가 이쪽에 서서 유리 전시관에서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그림은 정말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잖아요. 그거 보는 방법은 처음에 끈을 풀어서 이 그림이 두루마리 축을 자기 어깨 오른쪽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풉니다. 푸는데 어디까지 푸냐면 자기 왼쪽 어깨 정도까지만. 그 그림을 다 보고 나면은 다시 오른쪽을 이렇게 말아서 이쪽으로 가져오고요. 이걸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고 다시 어깨만큼 펴서 보는 거죠. 이게 펴면 한 장이지만 사실 이게 몇 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어깨 높이는 사람 따라 좀 다르고 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어깨 높이쯤 벌어질 때쯤 되면 화가 나름의 표시를 해둬요. 그 표시를 잘 찾는 게 재미있는 건데요. 물론 표시만큼 열어서 한 폭씩 보기. 이게 사실은 화가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앉은 뒤쪽에 있는 병풍 같은 것들이 하나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보는 게 이제 두루마리 그림인데, 그렇게 보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게 제가 실물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도시, 지금 변경이라고 하는 지금 개봉이죠. 이 개봉 주변에 강이 흐르고 그 도시 주변 교회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는요, 한 폭 한 폭이라고 했지만 따라서 한 폭 한 폭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끊어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 잘하셨는데 만화처럼 다 만화가 한 칸 끊어져 있지만 이어지듯이 그 연결해서 스토리를 저희가 생각해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요. 성명절 지금 도시의 저 바깥쪽 교회에서부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명절답죠. 뿌연 안개, 그 다음에 강의 조용한 그런 봄날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성명절 놀이를 끝내고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당시에 일종의 관리들, 좀 돈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관리들의 행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우리도 뭐 정조 임금님의 화성 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행차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행차를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차를 어떻게 보았는지, 역시 정조의 화성 행차 보면은 행차하는 관리들, 그 다음에 임금님 관리들도 재미있지만 그 관리들이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이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인데요. 평온하죠. 좀 억지로인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갇힌 공간을 좀 벗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가지고 온 건데, 그러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시내에 가까우면 이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저희는 뭐 하냐면 연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명청시대 때는 경극이 되는 거죠. 저 시대라고 하는 것, 무대에 올라서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쇼 연극을 이제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대까지의 시장이 담장을 둘러싸여 있고 그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들이 세금도 걷고 너 좀 자릿세도 내야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요. 자, 여기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관리들이 어디에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이후의 시기는 사람을 잡지 않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사람 인구수도 엄청 많아지고 사람을 잡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잡는, 그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이제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까지는 사람이 A에서 다른 데에 간다 하더라도 통행증 발급을 일단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부분인데요.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그 완전히 아까도 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변하라고 하는 큰 강이에요. 그 강에 아주 커다란 배들이 오는 거죠. 배가 조그만 배도 있었지만 이 정도 배면 굉장한 양의 큰 배고요. 저 배 안에 이제 엄청난 많은 화물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곡물일 수도 있고 화물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도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떤 상업행위, 교육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무지개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개봉하면 바로 이 청량상어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세트 장면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이 그림하고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아주 세밀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었던 그 점포, 더 자세히 보면 그 점포에 이름이 있거든요. 그 점포까지 그 이름 그대로 걸고 고기를 판다 그러면 고기도 팔고 그런 데가 있어서 체험하기 좋은 곳입니다. 저렇게 있는 거예요. 배가 강한 넓은 배가 이제 가까이 오면 올라오는데요. 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끌어야 돼요. 저희 사람이 배를 끌어가는 모습이고 또 다리에 부딪힐까봐 이것저것 다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옆에 여기 다 가게들이에요. 가게들인데 가게들의 문이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쪽으로 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닫힌 공간, 시장이라는 게 원래 거래를 위해서 열려야 되는데 닫혔던 곳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열려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물건을 주고 받고 사는 모습이죠. 더 이상 물론 여기도 뭐 자세히 보면 관리가 가서 뭔가 개입을 하고 있겠지만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래 하나에 대해서 너 얼마 팔았어? 돈 내라. 뭐 이런 게 아닌 개념인 거죠. 대체적인 통제로 바뀌어지는 그런 겁니다. 제가 시간 조정을 역시 힘든데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번잡한 시장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 요게 이제 도성인데요. 도성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도성 안쪽에도 이렇게 넓은 여관, 그다음에 상점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사실 얘기거리인데 자, 이런 자유로운 모습들이 보여진다 하면 그런 다음 이제 드디어 이렇게 여기 부분 조용하죠. 조용하면 이제 여기 관청 분위기입니다. 조용하고 적막한 어떤 관청의 분위기, 반면에 아주 시끌벅적한 도심의 생활의 모습들이 구분되어 있는 곳, 바로 그게 송대 이후 개봉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개봉 도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당시에 황제나 고급 관리들이 정원을 어떻게 정원이거든요.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원들이에요. 중국에 뭐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문 만들어 놓고 한다든지 이게 다 가짜로 만든 인공산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관청의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더 들어와서 이제 이 끝 부분인데요. 황궁으로 들어오면 황궁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황제와 관리들만의 세상으로 확 구분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어쨌든 송대 개봉의 세계 아주 활발하고 자유로운 백성들의 교육의 모습 이렇게 크게 변해갑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만 이런 어떤 송대의 모습이 더 번창해지는 것들이 아마 나중에 그 강의 중에 보면 장강 파트가 있을 겁니다. 장강의 강남의 세계 지금은 상해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주, 항주 뭐 이런 곳에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상 제가 준비한 걸 제대로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